5장 사회복지 주체와 법률관계의 요약본입니다. 자, 사회복지 주체는 다양해지고 있다는 거죠. 이 다양해졌다는 게 바로 복지다원주의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주체는 공적 사회복지 주체와 민간 사회복지 주체가 있죠. 공적 사회복지 주체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조합, 영재물법인, 공재단, 유자산, 특수공보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 사회복지 주체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입니다. 여기서 다음 시간에 수시고사에는 파란색이 박스로 나올 겁니다. 파란색이 잘 보시고 쓰기 연습으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적 사회복지 주체,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 서비스와 같은 현장에서 직접 실행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법률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만 복지행정과 관련된 지배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리고 복지행정상 지배권은 국가로부터 부여받는다. 자, 공공단체는 공공조합, 영재물법인, 공재단, 공무수탁사인이 있죠. 공공조합은 일정한 자격을 가진 사람에 의해 구성된 공법상 사단법인입니다. 일정한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구성된 공법상 사단법인. 지방자치단체와 같이 일반 공공사무를 처리하는 목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한정된 특수한 사업을 수행함을 목적으로 하고요. 사회복지 분야의 영재물법인은 대한작습자사, 소년원, 국립의료원, 국립재활원, 국공립학교, 도서관, 박물관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재단은 재단 설립자에 의해 출연된 재산, 관리하기 위해 설립된 공공단체를 공재단이라 합니다. 사회복지 분야의 공재단은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학술진흥재단, 한국정신문화연구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수탁사인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권을 부여받아 자신의 이름으로 공권력을 행사하는 사인이나 사법인을 공무수탁사인이라 합니다. 민간 사회복지 주체에는 사회복지법인과 비영리법인이 있죠. 사회복지법인이 있습니다. 자, 법인이란 자연이 아니면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지만 자연인처럼 스스로 행동할 수 없기 때문에 대표이사와 같은 기관을 설정하고, 기관 행위는 곧 법인의 행위로 간주하는 거죠. 대표이사의 청색 박스를 했습니다. 법인은 구성원의 가입 탈퇴가 있더라도 그 영향을 받지 않고 그 동일성을 유지하게 될 수 있고요. 법인의 재산은 구성원의 재산과는 독립된 법인 자체의 재산이고요. 법인에는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이 있습니다. 이 사단법인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결합된 사람의 단체에 법인격을 부여된 걸 사단법인이라 합니다. 그 대신에 재단법인은 일정한 목적에 받쳐진 재단이라는 실체에 법인격을 부여한 것이죠. 설립자의 의지에 의해 타율적으로 운영됩니다.
자, 사단법인은 단체 의사에 의해서 자율적으로 활동하고요. 재단법인은 설립자의 의사에 의해 타율적으로 운영합니다. 얘는 삼성복지재단, 어린이재단, 홀트 아동복지회 같은 것이 재단법인입니다. 사회복지법인의 설립에 대해서 법인의 재산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나눕니다.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을 구분하고요. 기본재산은 그 목록과 가액을 정가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기본재산은 법인이 해산한 경우에는 법인의 자녀재산은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됩니다. 그리고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나누죠. 또 기본재산은 부동산, 현금, 유가증권 같은 것이고요. 그리고 기본재산은 또 목적 사업용 기본재산과 수익용 기본재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 사업용 기본재산은 법인이 사회복지시설 등을 설치하는 데 직접 사용되는 재산을 목적 사업용 재산이라고 그러고요. 수익용 재산은 법인이 그 수익으로 목적 사업을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재산이 수익용 재산입니다.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외 재산을 보통재산이라고 그러고요. 그리고 법인의 설립 시에 누구의 허가를 받습니까? 도지사의 허가를 받습니다. 그리고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도지사의 인가를 받습니다. 사회복지법인의 기관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보겠습니다. 법인은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 몇 명 이상? 이사는 7명 이상입니다. 감사는 2명 이상. 그리고 이사회 구성원에 있어서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사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2년, 각각 연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외국인 이사는 이사 현원의 2분의 1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사는 법인이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장을 제외하고 그 시설의 직원을 겸할 수 없다. 기출문제 풀이는 생략합니다. 지금부터 6장 사회복지사의 법적 지위와 권한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사회복지사는 크게 두 가지가 있죠. 공무원이죠. 공무원.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 있고 그 다음에 민간 사회복지사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졸업하게 돼서 사회복지 2급을 따게 되면 민간 사회복지사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2급을 가지고 공무원 시험을 쳐서 합격을 하면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 되는 겁니다. 자,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은 경력직 공무원 중에서 일반직 공무원 있고요. 그 다음에 지방직 공무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 사회복지사는 근로자로서 사회복지사, 전문가로서의 사회복지사를 하게 되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2급과 1급이 구분되는데 2급은 근로자로서의 사회복지사고요. 1급은 앞으로 이제 전문 사회복지사로 나누게 되면은 이제 전문 사회복지사 영역이 될 겁니다. 그래서 1급을 따셔야 됩니다. 자,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보죠. 근데 사회복지사의 자격은 사회복지사업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격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주죠. 그리고 1급, 2급, 3급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결격사유가 있죠.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그래서 금치산자란 심실, 상실 상태에 있어서 자기 행위의 결과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능력이 없는 자, 그것이 금치산자입니다.
한정치산자는 심신박약 또는 낭비자로서 자기나 가족의 생활을 궁박하게 할 염려가 있는 자, 그렇지? 한정치산자입니다. 다음, 금고형 이상의 형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입니다. 그리고 대마, 마약 또는 향정신성 약품의 중독자는 사회복지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사의 결격사고로서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는 현재 삭제되었습니다. 결격사고가 아닙니다. 주목하시고요.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결격사고가 아닙니다. 자, 사회복지사의 채용입니다. 졸업 이후에 어디에 채용될 수 있는가? 두 가지 영역이죠. 민간 복지 분야. 그래서 사회복지사로 채용될 수 있고, 공공복지 분야에서 사회복지사로 채용될 수 있어요. 공공복지의 사회복지사로 채용되는 건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을 말합니다. 그렇죠?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은 사회복지 사업법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서 시도, 시군구 및 읍면동 또는 복지사무전담기구에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을 둘 수가 있다 하는 규정이 있죠. 이 전담 공무원의 역할은 관할 지역 내에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생활 실태 및 가정 환경을 파악하는 거죠. 그리고 사회복지에 관한 필요한 상담과 지도를 하는 겁니다. 민간 사회복지 분야의 사회복지로 채용되는 것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채용이 되죠. 그래서 사회복지사업법에 보면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복지사를 채용하여야 합니다. 반드시. 자, 그렇고 채용 예외, 의무 채용, 이걸 의무 채용이라고 하죠. 의무 채용 예외 시설이 있습니다. 의무 채용 예외 시설. 먼저 노인 여가 시설. 노인 여가 시설 중에서 노인복지관은 제외합니다. 그리고 점자 도서관과 점서 및 녹음서 출판 시설. 그 다음에 어린이집, 성매매 피해자 등을 위한 지원 시설 및 성매매 피해 상담소. 의무 채용 예외 시설입니다. 그 다음에 정신질환자 사회복지 시설 및 정신요양 시설 제외 시설입니다. 성폭력 피해 상담소 제외 시설입니다. 일반적으로 민간 사회복지 분야에서의 사회복지사의 업무를 보면은 먼저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또한 운영하는 업무를 하죠. 그리고 시설에서는 시설 거주자의 생활지도 업무를 합니다. 그리고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한 상담 업무도 하죠. 상담 업무와 생활지도 업무와 사회복지 프로그램 개발 운영 업무를 한다고 볼 수가 있죠. 다음 사회복지사의 교육입니다. 재교육이죠.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는 정기적으로 연 8시간 이상 보수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교육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을 하여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 교육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 사회복지사 말고 사회복 전담 공무원에 대한 보수교육은 의무구정이 없습니다. 안 된다는 거죠. 사회복지사의 법적 지위를 보겠습니다.
사회복 전담 공무원의 법적 지위입니다. 사회복 전담 공무원은 경력직 공무원, 일반직 공무원에서 사회복지 직렬에 속합니다. 그리고 자격, 임용, 보수, 연수 및 신분 보장에 관해서는 지방공무원법을 적용받습니다. 즉 사회복 전담 공무원은 중앙공무원이 아닌 지방공무원에 속하는 경력직 공무원입니다.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은 민간 사회복지사와는 달리 근로 3건의 제한을 받아서 단체 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회복 전담 공무원의 단체 행동권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음은 민간 사회복지사의 법적 지위입니다. 민간 사회복지사의 법적 지위는 근로자로서의 사회복지사와 전문가로서 사회복지사입니다. 근로자로서의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 관련 민간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입니다. 그리고 근로계약 체결, 조직 구성원의 지위에서 업무 수행, 공동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것 등이 있습니다. 민간기관의 정상 사회복지사는 사회복 전담 공무원과는 다르게 근로 3건 모두 인정됩니다. 사회복지사의 권한과 의무를 보겠습니다. 두 가지 나눠서 전담 공무원인 경우와 민간 사회복지사인 경우. 자, 신분상의 권리는 민간 사회복지사는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신분 조치를 받지 않을 권리가 있고요. 면직 예고를 받을 권리가 있고요. 이의 신청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면직이 뭔가요? 자, 면직은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면직은 본인의 의사에 의한 의원 면직이 있고요. 임용권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한 직권 면직이 있고요. 징계처분으로 행하는 징계 면직이 있고요. 이 징계 면직에는 소위 해임과 파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해임과 파면은 또 뭐가 다른가요? 해임이란 것은 공무원을 강제로 퇴직시키는 중징계 처벌을 말합니다. 이 해임된 사람은 3년 동안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습니다. 파면과는 달리 해임의 경우는 연금상 불이익이 없습니다. 반대로 파면은 연금상 불이익이 있다는 거죠. 자, 해임에 비해서 파면은 강제로 퇴직시키는 중징계 처분이고요. 5년간 공직 채용을 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연금법상 불이익은 퇴직급여액의 2분의 1에서 4분의 1에서 2분의 1 감액됩니다. 재직기간이 5년 이상인 자는 2분의 1하고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인 자는 4분의 1합니다. 자, 사회복 전담 공무원의 신분상 권리, 소송 제기권이 있습니다. 자, 소송 제기권이라는 건 뭐냐면 공무원이 그가 받은 징계 등 불이익 처분에 대하여 소송심사위원회에 심사 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를 소송 제기권이라고 합니다. 그에 비해서 소송 제기권은 공무원 신분에 대한 위법적인 처분에 대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소송 제기권이라고 합니다. 자, 직무 집행 관련된 권리는 민간사회복지사는 자신에게 적합한 일정한 직무와 책임을 부여해야 될 권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부여된 직무를 수행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담 공무원은 직무 수행권, 직무 보유권이 있고요. 재선상 권리는 민간사회복지사는 보수 청구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연금 청구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실비 변상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똑같이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똑같이 보수 청구권, 연금 청구권, 실비 변상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다음 근로상권을 보죠. 자, 근로상권. 먼저 사회복 전담 공무원은 단결권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단체 교섭권은 제한됩니다. 그리고 단체 행동권은 불인정됩니다. 단체 행동권 불인정, 단체 교섭권 제한, 단결권 인정. 그래서 민간 사회복지사는 노동상권이 모두 인정됩니다.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 그 다음 기타 권리. 민간 사회복지사는 사생활 비밀과 자유를 향유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전담 공무원은 교육받을 권리가 있고요. 사생활 비밀과 자유의 권리가 있습니다. 사회복 전담 공무원의 법적 권한, 아까 봤죠? 신분상 권리, 자, 소청 제기권, 소송 제기권 다 봤습니다. 직무 수행권이란 사회복 전담 공무원이 갖고 있는 직무 수행권이란 바로 자신의 직무를 집행할 권리를 갖는다는 거죠. 그리고 직무 수행을 방해할 경우에는 형법상 공무집행 방해죄를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직무 수행권이고요. 그 다음에 주기보유권. 주기보유권은 사회복 전담 공무원은 자신에게 적합한 일정한 주기를 부여받을 권리가 있고요. 자기에게 부여된 주기가 법이 정한 일정한 이유와 절차에 의하지 않고 박탈당하지 않을 권리를 갖는 것이 바로 주기보유권입니다. 재산상의 권리 중에 보수 청구권. 이건 직무 수행의 대가로 국가를 상대로 보수를 청구할 권리를 갖는다. 그 다음에 연금 청구권. 연금 청구권은 공무원 연금을 청구할 권리를 갖는 거죠. 실비 변상을 받을 권리는 보수를 받는 이외에 직무 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를 변상받을 권리를 말합니다. 직무 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를 변상받을 권리. 이것들은 직무 수행을 위해 회의 참여 수당, 자기 운전 수당, 너비 규정에 의한 운임, 숙박비, 식비 등을 말합니다. 전담 공무원들의 기타 권리로 교육을 받을 권리, 전문가로서의 자질 양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도와 훈련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사생활 비밀과 자유의 권리. 헌법상 보장된 사생활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할 권리를 갖습니다. 민간사회복지 기관의 민간사회복지사의 법적 권한. 민간사회복지사는 법률과 법인의 정관에 따른 신분보장을 받습니다. 법률과 법인의 정관. 민간사회복지사의 직무 집행 관련된 권리로서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신분 조치를 받지 않을 권리, 형의 선고, 징계 처분, 정관이나 기관 운영 규정에 이 정한 사유가 아닌 의사에 반하는 휴직, 정직, 강임, 연직 등 신분 조치를 당하지 않을 권리를 말합니다. 자, 여기서 강임은 뭔가요? 강임 보겠습니다. 자, 강임과 강등이 있어요. 강임은 실제로 징계가 아니에요. 이거는 공무원이 자리가 없어지거나 조직이 축소되면서 자기 의사에 의해서 강등 임용되는 거죠. 강등 임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3급인데 조직이 축소돼 자리가 없어지면 4급으로 임용해달라고 스스로 청하는 거. 이게 이제 강임입니다. 강임. 그래서 그에 비해서 강등은 중징계입니다. 중징계. 그래서 1계급 아래로 직급이 내리고 공무원 신분이 유지되지만 직급이 내려가는 것이고요. 3개월간 직위에 종사 못합니다. 그리고 그 기간 중에 보수의 3분의 1만 받는 중징계입니다. 그게 강등이죠. 그 다음에 면직 예고를 받을 권리가 있고요. 이 신청의 권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직원의 면직, 직원의 휴직, 징계 처분 등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불리한 처벌을 받은 경우에 이 신청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바로 이의신청 권리입니다. 재산상의 권리, 보호수 청구권과 연금 청구권과 실비 변상을 받을 권리는 받고요. 다음 노동상권은 보장됩니다. 다음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의 법적 권한의 한계를 보겠습니다. 이용, 국가안전보장, 기본질서 유지,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법률로 제한할 수가 있습니다. 제한되는 경우는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받을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이 노동상권 중 단체행동권은 제한됩니다.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의 지원 자격은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에 한정됩니다. 민간 사회복지사의 법적 권한 한계도 마찬가지로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하나에 법률로 제한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는 자유와 권리의 그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기관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에게 사회복지사로서의 결격 사유가 발생할 경우 사회복지사로서의 법적 권한은 상실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사의 법적 의무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나오는 사회복지사 의무입니다. 먼저 최대 봉사 원칙, 최대 봉사. 이것은 복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업무를 행함에 있어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위하여 차별 없이 최대로 봉사하여야 한다. 의무죠. 최대 봉사의 의무입니다. 의무. 사회복지 사업법상. 그 다음에 비밀누설금지. 비밀누설금지. 사회복지 사업종사입니다. 사회복지 사업 또는 사회복지 업무를 종사하고 있는 자는 그 업무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지 아니할 의무가 있다. 이게 사업상 사회복지사 의무입니다. 그래서 최대 봉사의 원칙과 비밀누설 원칙, 비밀누설 금지의 원칙. 여기까지 6장 사회복지사 법적 지위와 권한에 대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